봅시다. 21번의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왜? 야 이거 몇 개씩 틀렸어? 다 맞았고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봅시다. 자, 저당 잡힌 사내. 이거 2개 틀렸어? 창현이? 오마이갓.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 보기네. 처음 보는 형식이죠? 자,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이 있대. 됐어요? 그거는 뭐랑 비슷해.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한대. 그러니까 봐. 문이라는 게 있어. 자, 문이 이렇게 하나 서 있어. 어디가 내부야?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쪽이 집이고 이쪽이 바깥이라고 하면 그게 명확한데 문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디가 내부고 외부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디가 내부고 외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외부가 어떻다? 모호한 상황인 거예요. understand?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상황 반복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서사구조에 맞물려서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 그러면 상황 반복은 뭐랑 이어지겠어요? 당연히 노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겠죠? 이에 순응하게 돼요. 노동에 순응하게 되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수단화가 되겠죠. 인간의 수단화. 인간이 이 노동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목이 뭐였어 얘들아? 저당 잡힌 사내죠.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다? 저당 잡힘 상황과 같다. 내가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봅시다.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인물이 나오죠? 구인 광고를 봅니다. 사람을 구하는 걸 봐요. 그래서 아니야, 대머리 주인이 본 게 아니고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라는 인물이면 당연히 여기다 연결될 가능성이 크겠다. 주인공일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쇠창살 칸막이 안쪽에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이 구인 광고를 내고 그가 찾아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쇠창살 칸막이 안쪽에 창고를 정리해라. 근데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창고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좀 철학적인 접근이 되겠죠. 창고문이 사라졌다. 됐습니까? 창고문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데, 이 창고문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창고문이라는 게 뭐예요? 창고에서 어떻게 하는 문? 뭐 할 수 있는 문? 나갈 수 있는 문. 근데 지금 이 포인트가 뭐였어? 문의 포인트. 내부와 외부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창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창고 밖이 뭔가 하면서 이제 생각이 잠기죠. 문은 애초부터 없었나? 아니면 갑자기 사라진 건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사라졌어. 나갈 수 있는 문이.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창고 벽도 벽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요? 벌떡 일어서서. 근데 이제 몸이 이제 뻐근뻐근 막 뭐 삐걱삐걱 했대요.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벽에다가 이제 몸을 꽉 부딪혔는데 벽은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요, 바닥에 이제 나동그러진 채 멍하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이게 사실 현대시 소설에서 굉장히 자주 제시되는 그런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자신이 지금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선의 확장이 일어나요. 정신적인 시선의 확장. 그게 뭐냐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 조그만 데서 밀폐된 채, 갇힌 채 평생 살아왔는가? 라는 얘기를 하죠. 이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창고 안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창고라는 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갇힌 이유가 문이 없기 때문이었죠.
문이 없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인생도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답 없는 곳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때 갇혀서 사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과 현실이.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 내가 원래 여기 문이 없었으면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문이 없어. 문이 없으면 이런 생각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 밖에서 있었던 생활들은 착각 아니야? 나 원래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몇 가지 고통이 그를 이제 괴롭힙니다. 어떤 거예요?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어. 왜? 그 안에서 시계가 없나 보죠.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됐어. 숨 막혀 죽어.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그러니까 완전 끔찍하죠, 얘들아? 어떤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 어떤 네모난 공간. 그림 왜 이래? 다시 그려. 어떤 너무 아래다 그려서 그래. 어떤 네모난 공간이야.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돼. 엄청 좁은 공간이죠? 백열등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문이 없어. 이렇게 갇혀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불빛은 강해. 그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 왜? 야,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어?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본 겁니다. 그것은 무의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다.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하는 사내. 그 사내는 누구야? 자기 자신. 그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거야. 나도 얘네랑 다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기억이 확 지나갑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정말 나의 것인가도 의심스러운 기억이 지나가요. 갱 속에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 그러니까 갱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거죠. 뭐예요? 어떤 그 땅굴 같은 거. 그런 곳에서 지냈던 기억이 떠올라요. 흡사 오소리가 사는 그런 굴같이 낮고 좁고 가파른 어떤 승갱이래. 이게 승갱이 뭐죠? 뭐지? 하여튼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 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어. 그러니까 얘 과거에 그런 갱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이제 왜 석탄을 캐 나가야 되잖아요, 갱이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다. 그 외에 석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죽은 시간의 잔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과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어. 마치 right now처럼.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내가 얼마나 일했냐, 내가 석탄을 얼마나 캤냐, 석탄을 많이 캤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거니 이런 식으로밖에 판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득 삐리리 삐리리 끝났습니다라고 울려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하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밝았을 때 들어가면은 바깥은 저녁 나오면 어때? 하늘은 까맣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검인지를 헤아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왜? 출퇴근의 의미가 없어. 왜? 지금 해가 진 건지 아니면 해가 뜨기 직전인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출퇴근의 의미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살았어. 마치 자기 생의 일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가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문이 없어진 공간이니까 이 환상적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일평생 이런 공간에서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해. 그 예시가 뭐야? 이런 갱. 됐어요? 그곳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흐르지만 이곳과 유사하게 시간이 흐르는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돌아온 거야. 어디로? 그 창고 속으로 의식이 돌아와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서요. 그리고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 너무 신기하죠? 어떤 창고 속에 갇혀서 정리해라라고 했는데 문이 없어졌어. 근데 처음엔 당황하다가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고 다시 일하는 거예요. 저당 잡힌 것처럼.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어. 왜?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시간이 많이 갔겠거니.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기 생애. 왜? 일을 함으로써 내 생이 이제 걔한테 쏟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에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갱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지만 석탄이 많이 쌓이면 내가 일을 많이 했겠거니. 자, 일에 대한 지겨움, 그런 느낌이 이제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죠. 중리학.
자,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네. 이래가지고는 일당 1,000원, 그러니까 뭐 옛날이에요. 지금 아니야.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해요.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시간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전당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머리가 가뿐해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손을 타면서 아이고 다 했다 하고 이제 구석에 이제 앉았어요. 왜? 나갈 수 없잖아 지금. 됐죠? 이만하면 만족하겠지? 하고 이제 공복과 갈증이 느껴지지만 참을 수밖에 없지 하고 주위를 싹 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주위가? 얘가 지금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질서가 있겠죠. 추위도 견딜만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막 얼어 죽지는 않겠어 하면서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고 이제 쉬는 건데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죠. 자,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때? 야, 시간의 흐르는 거 뭐가 중요해? 10년 또는 20년 이쪽 저쪽 이제 접어봐도 그렇게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거나 그 전의 상황에는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 미련이 있진 않아요. 어차피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럽지 않아. 항상 외로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건데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이죠.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뭔가 없애야 되고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낯이 익어요. 그냥 내가 살던 곳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나 봐요. 맞은편 벽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소름 돋습니다. 뭐예요? 그 문이 생깁니다. 문이 반쯤 열린 상태로.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뤄져요. 그리고 몸이 약간 떨려요. 왜 떨리겠어? 놀랐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니까 이제 열린 세계의 공기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머리가 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해. 근데 그 바깥 공경이 내 다 아는 건데 뭔가 느낌이 싸해요. 근데 이제 대머리 사내가 나한테 말해요. 어떻게 오셨죠? 라고 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이 무너진 거죠. 이곳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들어온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전당 잡힐 거라도? 왜 전당 잡히는 게 뭔데? 이게 뭔데 여기 어디? 여기 어떤 곳인데 여기? 전당포잖아. 그러니까 뭔가 물건 같은 거 맡기고 돈을 받잖아. 물건 맡기는 게 전당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는 마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뭔가 보니까 낯선 문이 닫혀 있었고 창고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온 게 창고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나온 곳이 돌아보니까 계단이었다. 시공간이 무너진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지문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창고 안에서 창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이거 시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얘 의식에 집중을 해야 돼. 이 판타지에 집중하면 안 돼. 이 문의 정체가 뭐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얘가 이 자신의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 창고가 얘가 낯이 익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거죠. 왜? 그게 자신의 삶과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해결 안 된 문제 있나요? 좀 어렵거나? 어때요? 됐습니까? 다은이는? 21번만 볼게요. 21번에 몇 번이 좀 어려워요? 5번이랑 3번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이요? 135 볼게요. 3호 먼저 볼게요. 그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여기까지는 팩트죠.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됐다라고 얘가 묘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여겼죠.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거는 뭐예요? 이곳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이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보기의 내용과 이 현대인의 모습과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자기 자신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5번, 그가 이물스럽게 엮여지는 공간에서 낯익으면 똑같아요.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애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대머리를 봤을 때 다시 본 거죠. 하지만 어떻게 느껴요? 낯설게 느껴져. 그게 뭐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서사,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돌아간 거죠.
그런 구성이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1번,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발작적인 충동을 보여준다. 이 충동이야말로 오히려 수능하려는 것보다 그거에 반대되는 거죠. 정반대죠. 뭔가 소름 끼쳐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